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사TV 책사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정신과 의사에 대한 환상, 일반인들이 그리고 특히 의사 전체에 대한 한국인들은 환상을 굉장히,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국 의사들입니다. 환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신과 의사에 대한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환상을 자료를 같이 보시고 깨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분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하신 문유진 변호사라는 분이고, 친언니가 정신과 의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치동 키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좋은 학군에서, 강남의 좋은 학군에서 자란 뭐 돈 많은 집안이고, 그리고 이제 경쟁, 입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잖아요. 강남의 좋은 학군데 거기서 자란 이제 대치동 키드라고 밝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아이들과 놀이치료를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놀이치료를 하는 거야? 일단 애들이 오면은 그날 뭐하고 놀지를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놀이를 만약에 어설프게 못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알거든. 자,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애들은 막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 그렇대요. 왜요? 자, 우리 이제 퀴즈 나갑니다. 자, 그럼 이건 뭐야? 걔는 모르겠다. 싫어서 진짜 아니야? 근데 애들이 막 이런 거 보고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해. 이러면서 이제 놀이치료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언니가 트라우마 싸워봤대야. 근데 내가 막 상처나서 어린이야. 그러면 막 상처나서 어린이가 막 이렇게 막 치다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그럼. 그러면 어떡해?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보통 일반 놀이치료 선생님은 뭐 그러지만 뭐 위험에 닥쳐 이 행동을 저지시킬 수 있어. 근데 언니가 하는 정신분석적인 놀이치료는 뭐 너무 위험한 상황은 좀 거부를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아픈 마음을 이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 조금 견뎌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막 예를 들어 이거 막 계속 이렇게 해. 그럼 계속 있어도 그 언니는 이렇게 말하지. 네 마음에 뭔가 있어서 우리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 가난 아닌데요? 잘못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자료를 이제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필요한 자료 부분이 좀 같이 보시겠지만, 여기서 한번 스탑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선진의료국에서 이제 뛰어난 선진의료국이라도 뭐 돌파리들이 있겠죠. 영어로 뭐 샬러튼, 이렇게 아니면 쿼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돌파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돌파리들이 아닌 선진의료국에서 이제 실력 있는 의사들, 일정 레벨의 의사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뇌를 MRI로서 이제 관찰을 하고 뇌의 변화라든가 이제 트라우마가 준 뇌의 상처 같은 부분들, 이제 정신적 상처 같은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려고 하고, 이런 객관적 사실, 실제로 A가 이런 일을 겪었느냐.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할 수도 있고, 심심치 않게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꾸며내서 거짓말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실인가, 객관적 자료 같은 게 만약에 찾을 수 있는 건, 증빙된 뭐 CCTV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의 이제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으면 이런 거 이제 찾아서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똑같이 정신과 의사이니까 이런 거 이제 법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정신과적인, 심리학적인 이제 분석에서 이렇게 이제 해결하고, 그럼 뇌의 어떤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 보통 사람이 겪지 않은 어떤 상처를 겪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뭐 손상이 갔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뭐 기억이 이제 어떻게 해서 뭐 기억이 저장이 되었을 수 있고, 이때 충격을 받을 당시에 뇌의 어떤 부분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장난감 두 개를 들고 이렇게 어설프게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하면서 하는 말도 이제 별로 뭐 이게 너무 단편화돼 있잖아요. 이 말이 이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딱 이 상황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너무 하나의 상황으로 이제 판단하는, 너무 하나로 판단을, 세상에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복잡하고 그걸 딱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들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랑 같이 보시는 것도, 저도 어릴 때는, 진짜 제가 어릴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동네에서 모여서 살았고, 못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 학력이 낮거나 약간 이제 그런 분들은 거기서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끼리 이제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책사도 뭐 명문대 학교를 졸업했지만은 그 약간 우범지대 그런 출신입니다. 좀 책사는 이제 범죄 기록이 없고 범죄자가 아니지만은 뭐 사람 동네는 그렇습니다. 좀 별난 동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범죄자들 많이 살고 약간 요런 동네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문 직종을 볼 일이 없어요. 전문 직종 사람들 우리 동네 안 사니까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몰라요. 예, 실질과 그 미디어에 비춰주는 이런 특히 책사 어릴 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책사 어릴 때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 아니고 폰도 핸드폰 자체가 없었. 스마트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그냥 버튼 누르는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주 단절돼 있죠. 완전히. 그리고 특히 책사 어릴 때 지금처럼 어린 새끼들이 어른들한테 기어오르고 이런 게 허용되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어른한테 기어오르면은 옆에 힘 있는 어른들이 바로 조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좀 이 어른한테 기어올라도 되겠다 싶어서 어린 새끼들이 기어오르면은 옆에서 보던 힘 있는 어른들이 조져버리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어디 가서 뭐 궁금한 걸 이제 기어오르는 게 아니고 물어봐도 뭐 예를 들어 물어본다. 궁금한 게 있어. 어디 가서 뭐 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이 부분 궁금한 이거 좀 알려줘 물어본다 이러면 이 새끼 어디서 네가 어린 새끼가 건방지게 그런 거 니 뭔데 물어봐 이렇게 되는 시대였거든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 어릴 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땐 책상 똑같이 생각했던 미디어에 나오는 거 보고 막 와 진짜 정신과 의사들은 막 사람의 깊이 있는 심리를 파고 들어가서 이게 보통 사람이 체크하지 못하는 뭐 이런 부분 체크 못했지 이러면서 몇 수를 앞서 나가서 짚고 이런 식으로 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이 더에 들어서는 한 책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통제되고 정보가 이제 인터넷 자체가 없고 폰도 없고 이런 시절 책사가 오래 겪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더 들어서는 아 진짜 무슨 뇌를 찍는 기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뭐 엑스레이나 그때는 뭐 MRI 이런 게 잘 없었을 때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전문적인 지식까지 의학적인 지식까지 사용해서 그렇게 분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다 틀렸다는 게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네요. 제가 말을 실수.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럼 정신과 의사이신 분이 이렇게 치료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확실한 객관적 근거잖아요. 직접 의사가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과 의사나 일반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게 물론 실력 좋은 분들은 이제 간혹가다 드문드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정을 하면. 근데 숭배를 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랑 뭐 다른 분석 체계를 가진 인간이냐, 무슨 사고 체계가 다른 인간이냐, 그 의학 분야에서는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인간이냐, 숭배할 일반 보편적인 의사들에 대해서 숭배할 필요가 없다요. 지금 드러났잖아요. 책상 아무 근거도 없이 말하는 게 아니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풍문들이 떠돌았던 거는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책사가 어릴 때 오히려 정보가 통제되었던 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책사가 말하는 건 지금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정신과 의사분께 직접 얘기를 들었잖아요. 직접 얘기를 들었으면서 그걸 근거로 직접 찍어서 이분이 유튜브 하시는 분이 판사 출신 변호사가 유튜버인데 왜 이 에피소드가 올라가게 됐냐 이 시리즈가 올라가게 된 거는 언니가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면허가 있으신 정신과 의사시니까 그렇게 해서 언니를 방문해서 한번 내담해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대화로서 이제 컨텐츠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는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객관적 그 사실이잖아요. 언니가 동생한테 뭐 사기를 칠 이유가 솔직히 뭐 있겠습니까? 사기를 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 얘기해 줄 거죠. 친언니인데.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이런 거를 보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상이나 추상적인 맹목적인 숭배 이런 거로 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